자, 적당하게 하고 그만해라 이 자식들아 라는 얘기를 꼭 해줘야 될 사람들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너무 많아. 너무 많지만 요즘은 한 3명 정도. 오늘은 한 3명 정도만 3명만 조지는 네, 걸로. 3명만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이 관훈 토론에 나왔습니다만 이거 대본 누가 써준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대통령에 되겠다고 하는 짓거리인지 안 되려고 용을 쓰는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뭔가 좋은 방향으로 표를 얻을 수 있는 발언들을 좀 해둬야 되고 또 그동안 했던 발언들이 전부 다 오해였다. 뭐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 진위가 왜곡됐다 그러면 진짜 기자들을 모아놓는 공식적인 관훈 토론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충격적인 발언 3종 세트 더 많았겠습니다만 큼지막한 3종 세트를 던짐으로써 서민들한테서 얘는 완전히 외계인이네. 진짜. 예? 라는 얘기를 들을 만한 발언을 꺼내놨습니다. 성덕가 TV에서는 사실 외계인 하면 우리에게 앞니를 알려주는 좋은 분인데 왜 외계인에 비유하세요? 윤석열 종자가 따위를? 많아. 지구상에 16종자의 외계인이 있어요. MBTI인데 그건? 그런가? 외계인 성격에 맞췄나? 아무튼 무슨 얘기를 했는지 2대1리도 비난 기사를 썼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의 탄력 적용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 후보는 150만 원이라도 일할 용의가 있는데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최저임금 폐지는 불가능하나 향후 최저임금 결정 때는 이 같은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데 말이죠. 최저임금 문제는 대기업을 위한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최저임금 안 받아요, 대기업에. 대기업은 최저임금 안 받거든요. 그러면 최저임금에 연관되어 있는 거는 자영업이라든지 자영업이 고용하는 매우 영세한 기업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알바생 쓰는데. 뭐 알바생, 그런데. 특히 알바생 쓰는데. 근데 만일에 이 윤석열이가 이제 대기업은 냅두고 이쪽 사람들을 위해서 만약 이런 제안을 꺼내놨다고 치면 150만 원 받고 일하고 싶은데 못하게 한다라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나 근데? 나 일단 사람을 일단 데리고 와보세요. 150만 원 받고 일한다는. 있나? 지금 최저시급이 내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저시급 월급이 얼마냐면 191만 원 4,440원이에요. 내년에. 올해는 180몇만 원인데. 근데 지금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받으면서 일하게 하자고? 뒤로 가자고? 그래서 그렇게 남긴 한 50여만 원의 돈으로 업주가 행복해질 수 있다? 살림살이 나아집니까? 살림살이 나아지고 그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 제가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대학원 때 공부를 했는데 그 자본론을 읽으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 영국 산업혁명 당시에 진짜 8살, 9살 되는 꼬마 애들 소년공들. 예, 정말 하루에 13시간, 18시간씩 노동을 시키는데 정말 끔찍하게 죽어나가거든요. 계속 사람들이. 사람 다 죽죠. 네, 다 죽어나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아니 어떻게 같은 인간으로서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21세기에 그런 짓거리를 다시 불러낼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나왔다는 게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대학원 때 느꼈던 그 공포감이 사실은 다시 생겼어요.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근데 이 발언을 하기 앞서서 윤석열이 한 얘기가 더 충격적입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의 성향은 다 노동자 편이다. 노동자 표가 훨씬 많다. 나는 사용자 입장에 치우쳐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동자 편이라고 노동자 편인데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150이라도 받고 일하고 싶다는 거야. 정말 참. 그러니까 노동자의 편이라는 뜻을 모르고 그냥 나오는 대로 씨부리는 노동자가 거예요. 누군지 몰라? 그런 것 같아, 진짜. 노동자가 진짜 너는 누군지 누군지. 몰라? 이거 뭐 하는?
아니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민주주의 국가 내지는 제대로 된 산업화되어 있는 국가에서 공식적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이만큼 치르지 않으면 생존을 할 수 없다라는 계산하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도 늘 부족하다고 난리인 상황이잖아. 지금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도록 유통기간 지났거나 불량식품도 얼마든지 먹게 해야 된다는 이론이 거의 따라가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니들이 뭘 처먹든 상관없고 세상에. 니들은 주 120시간 일하면 되고 월급, 최저시급 꿈도 꾸지 마. 니들은 그렇게 살아도 되잖아. 라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정면 도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관훈 토론에 나와가지고 기자들 있는 앞에서 생방송에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자신감 있게. 자신감 넘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니들은 내 지지율 받쳐줄 거잖아. 니들은 나 뽑아줄 거잖아라는 정말 간이 배 밖에 나온 자신감이 아니고서는 어디다 그러니까. 대고 이런 얘기를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입 밖으로 꺼내놓습니까? 그것도 기자들 앞에서. 이 정도는 일베가 관종 토론한 거지. 그래서 일베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에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나는 일베들만 취직시킬 거야 이러면서 걔들은 최저임금 시키고 그렇게 노조 만들면 빨갱이 이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 줘도 그냥 일할 거니까 그냥 하게 만들고. 그러면 일베 사이트에 자 사람 뽑는다 주 120시간 그리고 니들 저기 최저시급 못 받아. 그리고 누구 올래? 식사는 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걸로 갖다 내가 놓을 거야. 얻어다가 줄 테니까 그거 처먹고 자 누구 올래? 지원서 받을게. 일단 라고. 지금 최저임금 안 맞추면은 신고 당합니다. 응? 맨날 법과 원칙 말하던 검찰 출신 아닙니까? 법 위반이에요. 일단 지금 말하는 거 자체가 저기요. 위반이야. 법을 모르시는 분이세요. 법을 아는 사람이 그러겠어요. 예, 노동법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사실 이거 한 방이면 대한민국에는 2천만 노동자의 편은 다 날아간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거의 반인 이상이 노동자입니다. 네? 노동자예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 빼놓고 노동자예요. 그렇죠. 하지만 나는 그 노동자로서 이 회사에 취업하고 싶은 경영자야.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경영하는 거지. 내가 여기 취업해서 근로하고 싶은 사람이야. 노동. 진짜 어찌 됐거나 이 정도의 발언을 꺼내놓을 수 있고 이거를 보좌관이라든지 사전에 연설팀이나 내부 핵관하고 합의를 본 거라고 치면 얘는 이거는 선거 아니지. 포기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전문가도 경제 전문가, 뭐 경제학자 어떤 사람도 이런 말은 못 합니다. 이런 거 하면은 매장당해요, 진짜. 아니, 진짜 어떠한 매장당해요. 그동안의 그 보수 지역, 특히나 보수를 대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를 늘리고 김종인. 그 복지를 복지 늘리고 늘리자고 하잖아. 기본 임금들을 높여줘 갖고 사람들한테 더 도와줘야 된다는 걸 들고 나와야 돼요. 이런 거는 어떠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공약으로 들고 나올 수가 없는 공약입니다. 이거 해외 토픽감이에요. 진짜 이거 해외 토픽감이에요. 저기 이 관종이 아주 세계로 뻗어가고 싶나? 한국이라는 진짜? 나라에서 그 한국 BTS 기생충 그 한국이요. 네, 그 한국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에이 설마요 가짜 뉴스죠. 에이, 그 사람 지지율 1%도 안 나오죠? 그 사람이 1위에요. BTS의 한국 맞나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의 소재감이네요. 그렇죠.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된다. 그 이외에도 충격적인 두 번째 내용은 민간인 사찰 예고였습니다. 요거 기사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정보와 수사 라인을 동원해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 검증을 명분으로 법에 금지된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기능을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법을 다 자기는 돌려놓겠다는 거야, 대통령이. 그래서 김건희 씨가 너도 털면 안 나올 줄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기자한테. 스포를 미리 치나? 야. 네. 아무튼 현행법에 우리 아저씨가 다 준비하고 있어. 너 다 털 거야.
우리 아저씨 한 번 꺼내잖아. 안 나와서 못한 사람 조국 일가 빼곤 없어. 99%야 뭐 이런 건데. 자, 현행법에도 인사 검증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인상검증 해야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고위직 공무원에 임명직 공무원에 한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게 경찰에 돼 있는 그동안의 조사 기록이라든지 첩보를 통해서 거기까지 하는 건 합법화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소한 인사 검증이라는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확대하고 국정원까지 동원을 해서 물론 아니 검찰이 파는 거랑 국정원이 파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경찰은 인사 그러니까 청취를 통한 조사만 가능해요. 그 뭔 얘기냐 물어볼 수 있는 거지. 그 사람 어떻습니까? 평소에 뭐 언행이 어땠습니까? 사귀는 친구는 누굽니까? 이러지만 검사나 국정원이 나서면요, 이 새끼들은 영장도 없이 남의 통화 기록부터 다 시작해가지고 털잖아요. 계좌 내력 다 털어요. 그러면 그 터는 일을 하는 그 국정원이나 검사 애들은 150만 원 받고 일하는 건가요? 150만 원 받고 일하죠. 대신에 120 판공비를 1,500만 원씩 받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예. 그러면서 이제 99만 원 세트 먹고. 아, 2억 좀 넘는 연봉 받는 검찰총장이 1년에 93억씩 활동비를 쓰지 않았습니까? 활동해야 될 자기 대상이 1,300명밖에 없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임금이 무엇이 중요한데 활동비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구나. 어쨌든 지금 괜찮네요. 예, 네. 현행법으로도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인사 검증에 동원되는 거는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예. 누가 됐든지 간에 국가 권력이 개인을 사찰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보고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생활이나 자유를 제한하려고 든다고 하면 근데 이건 웃긴 거는 범죄예요. 이명박근혜 때 이미 했어요, 그렇게. 맞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민간인 사찰, 불법 사찰 아니, 근데 이런 거 엄청 나왔잖아요. 이렇게 문제 사찰 됐잖아요. 검증 좋아하시는 분이 왜 부인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검증을 하겠다는데 쌍심지를 켜고 난리 지랄 브루스를 하는 저는 법 거예요. 위에 있거든요. 법 밖에 있거든. 그럼 법 안에는 누가 있어요? 나 말고 내 가족 이외의 사람들만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사람 지킬 필요가 없는 이건 거죠. 진짜 전두환 더하기 박근혜 더하기 이명박. 근데 정식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치면 저뿐만 아니라 저의 과거에 밝혀졌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지가 그랬어. 책임을 지울 것을 엄중하게 지우겠다고. 그래놓고 모른 척 하는 거죠, 지금은. 아무튼 자, 뭐 거기에다가 우리가 제일 불만 많은 아, 국민연금 관련된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솔직히 연금 개혁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 무조건 선거에서 지게 돼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문제라며 결국 지겠다는 얘기네. 많이 엑스맨이야. 지고 싶어. 걷고 적게 줘야 된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네, 그러니까 연금을 많이 걷어서 적게 주는 거야. 그 삥을 뜯겠다는 거잖아. 그냥 한마디로. 국민연금으로 남기겠다는 소리잖아. 아니 이거를 진짜 국민을 위한다는 거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뭐 하자는 진짜 뭐 하자는 플레이지? 아, 아니. 사실 와, 우리나라 이거는- 국민연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건전하고 그리고 수익률이 좋은 보험으로서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를 지켜가는 굉장히 중요한 터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오해를 삽니다. 국민연금이 나중에 털려가지고 깡통되고 후대 세대에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정 의견이 있는데 그래서 1차 한번 조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실수익 부분 안에서 이제 이거를 60% 선까지 낮췄는데 이거를 40%까지 낮춰야 된다는 요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연기금을 통한 이게 국민연금 기금 운영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자 소득률은 훨씬 넘었어요. 자 볼까요? 기사가 있습니다. 11월 29일 뉴시스 기사인데요. 국민연금 9월 말 수익률 8%, 연간 운용 수익 67조.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최고로 가야 100조를 못 갑니다. 아 얘들 투자를 잘한.
잘해. 너무 잘하는. 근데 저것들이 개미한테서 우리 거 뒤통수를 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짜증나네. 국민연금 직원들만큼은 어찌됐거나 네. 엄청난 수익률, 일반 증권사에서도요 연수익률 8% 9% 못 내요. 너무 많이 내고 있어 지금 니들.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 국민연금 바닥 난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기사 썼었거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진짜 조금 걷어도 국민연금이 벌어갖고 혼자 살찌게 생겼어. 지금 국민연금 총 운영할 수 있는 돈이 700조가 넘거든요. 많다. 그 중에 이제 한 20% 정도만 20% 미만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정도 우량하게 투자 잘해갖고 벌어온다고 치면요. 삼성보다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연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적게 준대요. 그래서 그 남겨서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나는. 네가 쓸 거야? 너 뭐 천년만년 살 거야? 술 사 먹을 건가? 뭐 할 건가? 아니, 근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와서 공약을 하면서 이게 사실상 따져놓고 보면 가장 공식적인 공약을 설명한 자리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아니, 이거 안 이거를- 되겠다는 얘기야, 이 정도 하면. 이거를 만약에 다른 후보가 했다 하면은 미치는 짓이라고 할 거야. 아마. 아니, 내가 보기에는 진짜. 윤석열도 뒷감당이 싫은 거야. 문재인 대통령 일하는 거 보니까 과로사로 죽을 것 같아. 지가 똑같이 따라. 지는 술 먹다가 죽을 거 같고. 그래서 나는 사실 대통령은 관심이 없고 야당 당대표만 하면 돼. 이대로 선거에서 끝난 다음에 비대위 세워가지고 나 지금 다시 국민의힘 당대표 하면서 나 구속 안 당하게끔만. 국회의원 비례 1번 받고 이러고 나 생활하면 돼 라고 했는데 억지에 떠밀려서 대통령이 싫은 거야. 그래서 이참에 아예 에라 망해보자 그러고 그냥 이 핵심 폭탄을 3개를 확 투척을 했어. 아,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렇지. 야, 나는 대선까지 기대를 안 한다니까. 제발 날 지지율 떨어뜨려줘. 너무 높아. 차라리 나를 떨어뜨려줘. 불안한 거죠. 지지율이 계속 높으니까. 그렇지. 이 정도면 꺾여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 폭탄을 던진 거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내가 내조하는 차원에서 여보 힘들지. 나 좀 도와줄게. 그럼 같은 날 같이 터뜨리는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안 꺾어져. 아니, 왜냐면. 근데 개 같은 언론이 여론조사를 왜곡해가면서 억지로 질질 끌고 가고 있어. 웃긴 거는 이런 기사들이 또 잘 노출이 또 안 돼. 이게 어떻게 노출이 안 될 내용이냐고. 차기 대통령 국민연금을 깎고 기본임금을 깎고 사람들을 사찰하겠다는데. 노출이 안 돼요, 잘. 이래서 나도 막 찾아가지고 찾은 기사예요. 제일 엉망진창인 거.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근데 이게 진짜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많이 걷고 적게 줘야. 지들도 황당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차라리 전문을 내가지고 아니 우리가 조선일보에 사가지고 이 인터뷰 내용을 전면 광고를 한번 합시다. 조선일보 전면 해봐야 한 7천만 원 정도 하거든. 근데 진짜. 이 약간 점장이랑 얘기 잘하면 반값에도 할 수 있으니까 반값에? 한 2천이면 이거 할 수 있거든. 자, 윤석열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고 조선일보에다가 일면에 이 전면 내용을 한번 쫙 실어줘 보자고. 근데 그렇게 해도 별로 이슈가 안 될 것 같아요. 다 입을 닫아버려. 왜냐면 이런 거 뭔가 윤석열한테 유리한 거 아니면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한 거 아니면 문재인 정부 까는 거 이런 것들은 기사가 한 번만 나도 종편, 유튜브, 신문, 포털 계속 돌려가면서 거기다가 더하기 국민의힘 정치인들까지 그 다음에 이제 교수라고 불렸던 평론가들까지 계속 돌려가면서 하루 종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생산, 재생산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일이 커지는데 이런 거는 한 번 딱 나오면 조용 하고 끝이에요. 진짜 종편이 더 문제야. 내가 볼 때 종편하고 이런 평론가들 말 다시 기사로 다운표 따가지고 써주는 놈들, 언론들 진짜 문제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게 발표가 오전에 있었고 사실 이게 기사를 타면 엄청 시끄러워질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메꿔버리는 정말 절묘할 때 남편이 어디 가서 뭐 좀 하면 인터뷰를 해가지고 기사를 덮어버리는 내조가 결국은 김건희한테 있었다는 거죠.